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놀랍게도 지금 집값 폭등락이 10년 전 그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대폭락장에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선 하락장의 70%나 가격이 급추락한 아파트들이 나올 것이 분명하고, 자, 미분양의 무덤이 되던 2기 신도시 그 전철을 3기 신도시가 똑같이 이어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래량이 없이 호가만 뛰고 있어서 부동산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고가 아파트는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이것만 알고 아파트 매매 전선에 뛰어들어야겠죠? 자, 2013년 부동산 대폭락, 3기 신도시 미분양 또 터진다. 잘 보세요. 자, 이 쌍안경으로 지금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자, 여기는 언제겠어요? 지금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 드릴 텐데 얼마나 닮고 얼마나 위험한지. 자, 2005년, 2014년 vs 2015년, 2015년 꼭 닮았다. 즉 폭등과 폭락, 이 10년 사이클 과정이 비슷하다. 먼저 2005년에 2014년 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뛰었죠. 그리고 10년부터 14년까지 5년 하락했다고 보여지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2015년, 2021년 거의 7년, 14년부터 잡으면 8년 뛰었고요. 자, 하락장은 대략 2022년 내년부터 생각을 하고요. 2025년 약 4년간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집값 폭등, 금융위기, 집값 폭락, 바로 이 단계를 거쳤어요. 너무 많이 거품이 뛰고 미국발 금융위기, 집값 폭락.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뛰었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집값을 잡은 거죠. 지금은 현재는 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차기 정권 아마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빼박입니다. 빼박이.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더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훨씬 많이 집값을 폭등시킨 거예요. 지금 차기 정권 너무 닮지 않았나요? 그 다음 부동산 폭등 4년이고요. 부동산 폭락이 5년이었어요. 버블 세븐 중심으로 뛰었죠. 이때 중대형이 많이 뛰었고요. 10년 정도 두세 배 폭등한 후에 20에서 무려 70%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동산 폭등 8년, 좀 더 길었죠. 폭락은 한 4년으로 잡고 서울 포함, 저번에는 중대형 중심으로 수도권 뛰었다면 여기는 서울 포함 전국이 다 뛰었어요. 모든 평형입니다. 소형이 거품이 더 심해요. 지금은. 자, 10년 동안 두세 배 폭등 후에 30에서 70% 전후 폭락. 예전보다 더 많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 거품이 더 세요.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유가, 금값, 경제 제반상이 불안정했어요. 그때 서울 신도시 분양 거품이 최고치라서 오히려 2기 신도시 미분양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주가, 유가, 금값, 경제 제반 불안한 거 똑같죠. 근데 서울 신도시 지금으로는 뭐 미분양 안 될 것 같죠? 사전 청약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두고 보십시오. 미분양, 왜냐면 이게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자, 한 3, 4년에 걸쳐서 계속 분양할 텐데 미분양 아마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2기 신도시 분양 시점에 집값이 폭락을 했고요. 2007년 수도권 부동산 이 불패, 이때 꼭지를 찍었을 때 불패, 다시는 안 떨어진다. 이 과일 양상, 지금 보세요. 3기 신도시 분양 시점, 집값 폭락 예상. 물론 지금 사전 청약 말고요. 이제 본게임. 주로 민영 분양이 되는 한 2, 3년 후. 2021년 현재 보세요. 전국 부동산 불패. 세상 이렇게 2배, 3배 뛰었는데 뭐 더 올라가고 더 떨어질 게 없다? 5년 이상 더 뛴다? 글쎄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어요. 똑같이 닮았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폭등이 같고 이제 폭락을 아직 안 왔는데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2021년, 25년 부동산 전망 한번 보시면 자, 먼저 7월달 현재 부동산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잡아도 되느냐? 대략 한 1년 정도는 더 뜰 것 같은데 이런 건 잡아도 돼요. 매입 아파트. 자꾸 왜 잡아도 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2억, 3억짜리들은 지금 5천, 1억밖에 안 떴어요. 그리고 10년 전 시세에서 비슷한 것도 많아요. 세대수도 500세대 넘고요.
뭐 입지도 아주 떨어지는 곳들이 아닌 곳들도 그래요. 특히 지방이 많아요, 그게. 지방의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도 꽤 있습니다. 다만 이제 70%에 해당되는 고가 아파트, 많이 뛴 것들은 위험하죠. 자, 아무튼 매입 아파트는 중저가, 저평가, 내 집 마련, 무리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 이제 내년 상반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폭등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이제 꼭지를 찍은 상황이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때는 잡으면 안 돼요. 무조건 관망해야 돼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왜? 새 대통령이 돼야 집값 떨어진다고 봐요. 자, 매입 아파트 중저가 급매물이 막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시작일 뿐이고 2023년에서 2025년 부동산 대폭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때는 폭락장에 뭐를 싼 거 잡아요. 자, 아주 비싼 아파트, 초급매, 많이 떨어진 거, 강남, 한강변, 뭐 1기, 2기 신도시에서 많이 빠진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잡아야겠죠. 자, 이제 2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미분양, 여러분들 미분양 하니까 이제 많이 옛날에 들어봤던 말이죠. 까먹지 마세요. 신도시급부터 볼게요. 자, 여기 연도 개축증 나왔는데 분양하고 입주 연도 봤는데 판교라든가 이런 데는 뭐 미분양이 난리가 없죠. 근데 김포 한강 신도시는 길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분양한 것들은 미분양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파주 운정 신도시 미분양 아예 그냥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주 미분양 천지라는 거 아시죠? 분양만 했다면 미분양. 지금 미분양이 어디 있어요? 다 사복시켰어요, 지금. 자, 위례는 제일 안 좋을 때 여기 보면 분양과 입주를 했거든요. 물론 분양 시점에서는 제일 안 좋다고는 할 수 없네요. 2013년 입주 때가 더 안 좋았는데 이때 보시면 피가 막 엄청 붙었어야 하는데 대형은 줄 서서 잡았어요. 분양권 돈 조금만 얹으면 잡았던 게 지금 10억 이상 뛴 거야. 미사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인천 검단 아예 그냥 미분양 2018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분양 천지였는데 지금 더블 뛴 거 아시죠? 자, 화성 동탄 원 그때 그게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피가 붙다가 나중에 쭉 가라앉았죠. 동탄 2 얘들은 12년 초창기 때 분양했던 것들 물론 역세권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피도 별로 안 붙고요. 사실상 주워 담을 수 있고 분양권 그냥 몇 천만 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게 더블 뛴 거예요, 지금. 광교 원래 광교는 뭐 미리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 밑으로 이렇게 빠진 적은 별로 없고 자, 여기서 보시면 거의 60% 이상이 분양가 밑으로 미분양 나왔던 곳이에요. 자, 얘뿐만입니까? 미분양의 무덤 삼송 거기 지금 더블 뛰었습니다. 별내 미분양의 무덤 송도 예전에 분양했을 때 송도 말하는 거예요. 2017, 18년 그때 말고 용인, 일산 그냥 분양만 했다면 분양가 밑으로 추락했어요. 평택 난리 났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수도권의 분양이 미분양이 무려 60% 가까이 났습니다. 아니 제일 안 좋을 때 기준으로요. 그냥 줍줍이도 아니에요.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무이자, 이자, 후불제. 그러니까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편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놔줬으면 금융위기 터집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자꾸 원래 박근혜 정부 때 뭐 빚내서 집 사라고 그 사람들이 문제지, 뭐 문재인이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는 빚내서라도 집 사게끔 해야죠. 지금은 다르죠. 집값 잡아야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줄어드는 이익이 신도시 미분양. 자, 실제로 이때 뉴스 나왔던 거 이때 이 순간 2013년에 11,000건 어떻게 신도시가 11,000건이나 미분양이 나와요. 그러다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거의 몇만 건이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이제 미분양을 체크한 거니까. 자, 지금 보면 이제 침체 진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유명한 벌집 순환 모형인데 잘 보세요. 2010년하고 매치 이때 꼭지였거든요.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021년이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침체 진입하는 거죠. 꼭지니까. 자, 이제 내년 정도 되면 2011년에 집값 급락했거든요. 갑자기. 2022년 하반기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5국면인 불황기 이제 하락 중반기로 가는 건데 2012년 분위기 진짜 안 좋았죠. 그럼 2023년이면 이때 따라갈 것 같고 바닥이 언제였냐? 2013년이 바닥이었거든요.
13, 14년이 바닥이었는데 2025년 정도나 6년 되면 바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승 초기 2014년부터 올라갔는데 이제 2015년으로 잡고 2026년부터는 바닥 찍고 이제 반등. 자, 2017년 이제 막 올라가겠죠. 올라갔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날아갔잖아요. 자, 2028년에 막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물론 뒤에는 예측이니까 약간 연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자, 결국 지금 이제 2021년 꼭지인데 하나 덧붙인다면 2030년도가 꼭지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 모양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상투징조, 대폭락만 남았다. 끝물 상투징조,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소외지역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아주 안 좋은 곳들이 많이 올라요. 요즘 심지어는 안성까지 뛰고 있어요. 평택 그쪽은 둘째 치고라도. 뭐 충청도 쪽 아산까지 막 지금 불바다입니다. 그동안에 안 뛰었던 곳들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왜? 이제 거기가 싸 보이니까 잡는 거예요. 보세요. 서울 변방, 서울도 노도강 쪽, 경기도 변방, 외곽 쪽, 이게 뛴다는 것이 끝물이라는 거예요. 비아파트, 이제 아파트도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싸 보이니까. 오피스텔, 도시정생활주택. 자, 한 개, 두 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들이 뛴다. 그것도 많이 뛰었어요. 거래돼요. 별로 뛰지도 않으면서. 이런 건 하락장에 거래도 안 됩니다. 자, 결국 또 대형 평형, 40평 이상이 별로 안 갔었는데 최근에 막 날아가고 있고 1, 2층 저층도 환호하고 있고 막연한 재개발이 그냥 빌라들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자, 거래량은 급감합니다. 거래량 계속 감소된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어차피 내놓는 사람들은 이제 똥줄이 타겠죠. 결국 그 사람들 매물로 인해서 매물 폭탄이 터지는 거죠. 자, 3040이라든가 외지인들이라든가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가계대출도 지금 최고치입니다. 3040 젊은 층들. 자, 부동산 과열 양상에는 초짜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부동산에 관심도 없었던, 돈이 1억도 안 돼서 적어가지고 아예 그냥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IT 버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달아오를 때가 꼭지예요.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안 했던 사람이 그 사업을 하면 그게 끝장이야, 막장. 전세가율도 하락하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뛰니까 전세가율이 하락해서 갭 투자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매매가 급등으로 전세가율이 낮다. 지금 너무나 많죠, 징조가. 자, 근데 대폭락 이후에 장기적 상승 지역과 위험 지역, 이것도 알아야 돼요. 폭락할 때 잘 드세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하락할 때는 여기가 많이 빠져요. 비싸니까. 하락할 때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는 덜 빠져요. 아무튼 두 곳 다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폭락한 다음에 신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올라갈 곳과 신고가는커녕 반등하고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릴 곳으로 구분해 드릴게요. 자, 지금 잡으면 안 되는 곳들이에요. 어차피 전체는 다. 근데 강남, 한강, 도심은 대폭락합니다. 서울 대폭락이 비싸니까. 강남의 인접지역, 서울 인접지역, 특히 경기도 가깝다고 해서 지금 비싸잖아요. 이런 곳들 많이 뛰어서 더 폭락해. 한마디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대폭락이야. GTX 좋다고요? 지금 잡으면 끝물입니다. 망해요.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엄청 거품 심하죠. 이제 새거 되니까. 유망, 입지, 분양권 지금 아주 최고치로 치솟았어요. 자, 얘들이 대폭락하니까 잡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대폭락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얘들이 또 올라가요. 어차피 여기 위에 뛸 곳이 있나요? 10억이 빠지든 20억이 빠지든 얘들은 본전치기 하고 또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입지가 희소성이 있고 좁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위험해요. 대폭락 이후에 얘들보다는 가격이 싸니까 덜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곳은 조심해서 잡으세요. 서울 외에 비싼 아파트는 다 해당돼요. 경기도, 광역시, 중소도시 비싼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쫄딱 망합니다. 회복도 안 돼요. 자, 서울의 원거리 지금 막 요즘 뛰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냥 입지가 중간치들, 그러니까 경기도의 중간치들도 별로 안 좋아요. 강남 성향이 있거나 서울에서 아주 초근거리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괜찮고, 상대적으로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 신도시 미래 전망은 안 좋아요. 왜? 헝것이 되니까 나중에. 자, 광역시 지방, 광역시가 여기 제일 위험한 곳 한 곳을 골라 그러면 여기 별표 칠게요. 여기에요. 여기 비싼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1억 2억 3억 말고 10억 막 15억 하는 것들. 얘들은 인구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누가 여기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막 집값 폭락했었잖아요. 18, 19년에.
그것은 이웃이 폭락한 거예요. 산업체는 줄어들지, 인구 급감하지. 이미 그때 무너졌는데 지금 막 풍선 효과로 집값 띄우는 바람에, 정책으로 띄우는 바람에 집값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또 나타날까요? 다음 10년 후에? 나타나면 또 신고가 찍겠죠. 근데 내가 보기엔 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가, 공급 폭탄이 지금하고 또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막연한 재개발. 소유지역 분양권. 얘들은 회복도 못하고 꽃게 잡으면 이제 평생 물리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구분되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폭락, 강력 대책. 제발 부탁이니까 좀 강력 대책 하세요. 많아요. 지금 손 멀뚱하게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경고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잡으시라고요. 왜 잡으라고 하냐면 제가 안 달라서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거품이 더 크므로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임대주 사업 폐지하기로 했으면 폐지하세요. 왜 또 반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표 뺏길까봐. 데모하면 우리나라는 봐주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다주택 보유세, 누진세 때리세요. 왜 안 때립니까? 다주택자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딱 주범 2개를 골라라. 다주택 갭 투자입니다. 알았어요? 분양가 상한제 강력하게 하세요. 왜 분양가 상한제를 떼내놓고 이렇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그게 분양가입니까? 정부가 집장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왜 그렇게 고가 분양가를 때려요? 지금 이번에 경실련에서 나왔잖아요. 그 반토막으로 분양해도 남는다고. 아주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법인 부동산 제한 제발 좀 제한하세요. 지금 법인 부동산 확 줄었다고 확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 뛰니까요 막 마구잡이로 잡는 거야. 왜? 이제 법인들도 이 사람들 표 뺏길까봐 세게 안 하는 거야. 왜 자꾸 모든 걸 표로 연결시켜? 투기꾼들은 때려잡아야죠. 자, 외진 외국인들 제한, 이거 제가 방송 한번 했지만 제한을 둬야 하는데 외지인들 그냥 지금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갭 투자하는데 지금 제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분양 확대. 분양도 좀 빨리빨리 막 확대 좀 시키세요. 그리고 제발 공공은 LH에 너무 묶여 있어요. 그냥 공공 특히 임대를 왜 합니까? 자, 부분적으로만 하세요. 진짜 가난한 분들 좀 편히 살게. 확대시키지 마시고. 일반 분양으로 줘야 집이, 무주택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갭 투자 환수. 왜 아예 안 합니까? 전세 끼고 투자하고 실거주도 안 하는 사람들. 물론 어쩔 수 없이, 자, 갭 투자밖에 할 수 없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미래의 실거주자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투기 목적으로 하는 갭 투자 잡아야죠. 이익 환수해야죠. 증여세 왜 강화 안 합니까? 다주택자들 증여로 빠지고 있잖아요. 증여세 더 때려도 돼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왜 찔끔찔끔 합니까? 풍선 효과로. 수도권 다 때려버리고 과잉시 때려버리세요. 자, 부엌 대출 왜 이거 제한 안 합니까? 대출 제한해야 돼요. 자, 뉴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호도합니다. 왜 호도하냐면, 자, 서민들 이제 대출 제한해갖고 집 못 사게 한다고 막 떠들어대요. 그 말입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값을 잡아달라는 걸 원해요. 집값만 떨어져 보세요. 대출 안 받고 집 안 사요. 그런데 대출 안 해준다고 욕을 해요. 저는 9억 이하는 아예 대출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9억 이상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강력 대책 많아요 지금도. 여기 보세요. 강남 20억짜리는 빠지면 10억, 기본 10억으로는 빠질 것 같은데요. 자, 서울 평균이 10억인데 5억, 경기 평균이 6억인데 3억, 광역시 평균이 4억인데 2억. 반토막 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상승 초반과 하락. 이거 딱 보면 재밌어요. 수도권 전국 이렇게 있는데 이게 0이거든요. 여기가 0. 상승장 때는 이런 모습을 그려집니다. 상승장에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이 강남 막 치고 올라가죠. 서울도 치고 올라가고 수도권도 치고 올라가고. 하락장은 이 모습이에요. 이게 0이에요. 자,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까? 강남이 이렇게 폭락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리고 서울하고 강남이 항상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동남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강남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따라가요. 나중에. 자, 얼마나 쌍둥이인지 보여드릴게요. 2005년에서 2014년 여기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날아갔다가 쭉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자, 박근혜 정부 초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2022년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물론 좀 얼마나 갈지는 좀 미지수인데, 자,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잘 봐봐요.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똑같죠. 자, 이것도 닮았어요. 이거 그대로 그려놓은 건데, 자,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 보세요. 자, 보면 2005, 2013년, 2015년. 재밌는 게, 물량이 많았을 때,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집값이 더 폭등했네. 여기 보세요. 그리고 2007년에 정점 찍었네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 때 집값 폭락했네요. 웃기죠? 자, 여기 보세요. 입주 물량 계속 지금 입주 물량 엄청 났어요. 2017, 18, 19, 20. 그런데 집값 더 폭등했네요. 갈수록.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나중에 늘어나겠지만. 자,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집값 폭락한다? 아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똑같지 않나요? 데칼코마니 아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닮았어요. 이건 과거고 2005년부터 자 올라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러고 쭉 서서히 떨어져요. 노무현 정부 때는 빨리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떨어진 거고. 여기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추락할 거예요. 좀 모양 닮았죠? 이 모양과 이 모양. 그리고 이 모양과 이 모양 딱 보시면 꼭지가 조금 다를 뿐이지 먼저 뛰었냐 좀 이따 뛰었냐의 차이점이지 너무 닮았죠. 쌍둥이죠. 자, 그리고 2011년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 집값 쭉 떨어진 모습 나오죠. 강남 집값과 서울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늘어나는 건 뭔 줄 아세요? 미분양입니다. 자, 미분양. 이거 이기 신도시들은 엄청나게 미분양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미분양이 또 떨어지겠죠. 자, 이번에 코픽스 0.1포인트 상승. 자, 코픽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0.8이 0.8인데 0.91 올라갔죠? 이건 기준금리 인상의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여기 보세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0.82, 0.8이었는데 지금 0.91 올라갔어요. 이제 기준금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변수가 좀 있긴 해요.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여기 보시면 1100, 1000 계속 올라가다가 1615, 1600 찍고 오늘은 좀 빠진다고 하는데 좀 보자고요. 자, 무정부 상태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계속 와글와글. 자, 근데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막판에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쭉쭉쭉쭉 이제 밀려날 때가 다가오죠. 부동산 상투장에 나타나는 징후가 지금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조차 없던 일반인들이 집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못난이 부동산들이 가격이 오르는가 하면 다주택자들의 탐욕으로 매물도 잠겨 있습니다. 매물 폭탄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을 또 까먹은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